2주 동안 별거 없으셨지요? 저도 별거 없습니다. 왜 별거가 없냐면은 저희 집에 종교를 가진 사람도 없고요. 그 다음에 요양병원에 근무한 사람도 없고 콜센터 근무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장소는 여기 학원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제가 대구에서 온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안 하셔도 되고, 요새 대중교통도 이용도 못 하고요. 왜 그러냐면은 차가 없어요. 뭐 여러분들이 나중에 쉬는 시간에 그 대구하고 울산 그 시외버스나 고속버스 조회해 보십시오. 차가 없어요. 하루 한 50대 다녔거든요. 근데 서부진장 가는 거는 아예 한 대도 없고요. 동대구 가는 거 하루 5대인가? 고속버스 가는 거 하루 5대인가 있는데, 문제는 막차가 9시인가 막차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야간 수업 마치고 나면 집에 갈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그래서 요새 운전해서 다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울산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지역도 하여튼 뭐 이렇게 시외버스, 고속버스 이런 것들이 다 일찍 끊기기 때문에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야간 수업 마치고 집에 갈 교통수단이 없어가지고 계속 운전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은 여기 학원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이나 저나 이염도가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대구에서 온다 그래서 그렇게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뭐 저도 최대한 조심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진도가 보유 관련 조세 진도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교재 137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세법은 취득 관련 조세, 보유 관련 조세, 양도 관련 조세가 이렇게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요 해당 파트 처음부터만 수업을 들으시면 순서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뭐 3월 달에 공부를 처음 시작하신 분들이 뭐 교재 중간부터 진도 들어가면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데, 세법은 이렇게 3개 파트가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보유 관련 조세 처음부터만 수업을 들으시면 이렇게 순서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보유 관련 조세로 재산세를 공부하셔야 되고, 종합부동산세를 공부하셔야 되고,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공부하셔야 되는데, 오늘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는 오늘 설명을 드릴 거고,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우리가 2주 후에 그 양도소득세 설명하기 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요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만 강의가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러면 교재 137페이지입니다. 자, 교재 137페이지 가셔가지고 재산세가 어떤 조세인지 일단 눈도장 한번 찍으시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뭘 알고 계셔야 되냐면은 이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가 부동산 보유 관련 조세는 해마다 부과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보유 관련 조세는 해마다 부과되는데, 이 부동산 보유 관련 조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조세를 부과하기 위한 가세 기준일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재산세를 부과할 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2019년은 1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하고 2020년은 7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하면 우리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세금을 예상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보유 관련 조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보유 관련 조세를 부과하기 위한 가세 기준일이 언제인지를 알고 계셔야 되는데, 우리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기 위한 가세 기준일은 6월 1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고 계셔야 돼요. 재산세는 언제? 6월 1일 현재. 그러니까 6월 1일 현재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조세입니다.
우리가 재산세를 부과하기 위한 가세 기준일이 매달 며칠인지를 알고 계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부터 우리가 이제 재산세를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전에 재산세가 어떤 성격을 지닌 조세인지, 재산세가 어떤 특징을 지니는 조세인지를 알고 계셔야 되는데, 자, 조금 전에 하나 보셨습니다. 재산세는 국가에서 부과하는 국세가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방세 중에서는 우리가 강력지방자치단체가 아니고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해요.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특강도에서 부과하는 게 아니고 일반 시, 군, 구에서 부과하는 시군 구세입니다. 뭐 시간 충분하면 여기까지 구분하시고 시간 부족하시면 여기까지만 구분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교재 137페이지 그 밑에 재산세 성격 해가지고 1번은 뭐 굳이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뭐 1번은 조금 전에 이야기 드렸습니다. 우리가 재산세는 부동산 등을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하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보유 관련 조세입니다. 그 다음에 재산세 성격 2번입니다. 자, 읽어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재산세 성격 2번, 재산 소유자의 인적 사항을 고려함이 없이 재산별 개별 가세하는 대물세이나 별도 합산과 종합 합산은 소유자별로 합산 가세하는 대인세이다. 자, 그러면 금방 읽어본 내용에서 이 개념을 잡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재산세 가세 대상 종류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는 가세 범위가 다르다는 거. 우리가 재산세 가세 대상이 주택 또는 일반 건축물인 경우에는 재산세를 어떻게 부과하냐면은 여러 개의 주택을 보유하더라도 여러 개의 건축물을 보유하더라도 개별 주택마다 개별 건축물마다 각각 개별 가세합니다. 자, 그런데 토지 재산세는 어떻게 부과하냐면은 시군구 안의 보유 토지를 소유자별로 합산 가세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우리가 이제 재산세의 응용된 내용을 이해를 하시려면은 요 이야기를 필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개별 가세하는지 합산 가세하는지를 알고 계셔야 우리가 이제 따라오는 이야기 세 군데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개별 가세하는지 합산 가세하는지를 구분하셔야 되는데 가세 대상 종류에 따라 달라요. 우리가 주택과 건축물은 개별 가세하지만 토지는 시군구 안의 보유 토지를 소유자별로 합산하여 가세하는 게 원칙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뭐 굳이 몰라도 되는데 여러분들 교재에 있으니까 한번 혹시 하는 마음으로 설명을 드려보는데, 우리가 주택과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물세입니다. 근데 토지 재산세는 인세예요. 근데 우리 시험 문제에서 물세 인세를 물어볼 가능성은 한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설명 이해되면 참고하는 거고, 이해가 안 되시면 개인적 공부를 따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물세라는 것은 물세라는 건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냐면은 가세 물건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는 게 뭡니까? 물세예요. 그 다음에 인세라는 건 사람에 따라.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하면 납세 의무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는 게 뭡니까? 인세입니다. 자, 주택과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물세예요. 왜 물세냐면은 개별 가세하기 때문에. 우리가 결론을 이야기하면 개별 가세되는 조세는 다 물세고 합산 가세되는 조세는 다 인세입니다. 그러니까 개별 가세되면 물세로 분류하시면 되고 합산 가세되면 인세로 분류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주택 재산세는 물세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봐봐요. 자, A 주택이 있을 때 이 A 주택을 갑이 소유하느냐, 을이 소유하느냐에 따라 재산세가 달라지지는 않아요. 우리가
A 주택을 누가 소유하느냐에 따라 재산세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주택을 주택으로 사용하느냐, 별장으로 사용하느냐, 가세 물건에 따라 세율이 달라져요. 그래서 주택재산세는 인세가 아니고 물세입니다. 그 다음에 토지재산세. 자, 토지재산세는 우리가 이 A 토지를 갑이 소유하느냐, 을이 소유하느냐에 따라 재산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 달라지냐면은 우리가 토지재산세는 소유자별로 합산가세를 하고 합산된 금액이 크면 클수록, 그러니까 합산된 금액이 크면 클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누진세율로 재산세를 부과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토지일지라도 이 토지를 누가 소유하느냐에 따라 뭐가 달라지냐면은 재산세가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봅시다. 자, 우리가 갑은 우리가 B 토지를, 그러니까 갑은 이렇게 볼게요. 갑은 A 토지와 B 토지 두 필지를 보유하고 있고, 을은 A 토지 한 필지만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갑의 보유 토지의 합산된 금액이 을의 보유 토지의 합산된 금액보다 더 크지요. 우리가 토지재산세는 소유자별로 합산가세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갑은 두 필지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고, 을은 A 필지 하나의 토지만 보유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갑의 보유 토지의 합산된 금액이 을의 보유 토지의 합산된 금액보다 더 크지요. 그래서 우리가 갑에게 을보다는 상대적으로 더 높은 세율로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왜? 토지 재산세는 소유자별로 합산하여 가세하는 게 원칙이고, 합산된 금액이 크면 클수록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누진세율을 적용해요. 그러면 봐요. 똑같은 토지를 누가 소유하느냐에 따라 세율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토지 재산세는 사람에 따라 달라지니까 인세예요. 이렇게 되는데 우리 시험은 99% 여기까지 물어보지 인세, 물세를 물어볼 가능성은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인세, 물세는 충분히 이해되시는 분들만 개인 공부하시면 되고, 조금이라도 부담스럽다면 그냥 수업만 들으시면 되지 집에 가서 개인 공부를 따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개별가세, 합산가세는 무조건 구분하셔야 돼요. 이 개별가세, 합산가세를 구분 못 하시면 조금 전에 이야기 드렸듯이 따라오는 이야기 세 군데를 이해를 못 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 개별가세 하는지 합산가세 하는지 필히 구분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교재 137페이지 재산세 성격 3번 몰라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교재에 없는 이야기를,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재에 없는 이야기를 몇 가지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여러분들 교재에 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교재 재산세 성격에다가 이렇게 한 2개 정도 추가로 필기를 좀 하셔야 됩니다. 자, 재산세 특징으로서 우리가 이제 추가로 알고 계셔야 될 거, 재산세는 보통 징수하는 조세입니다. 자, 보통 징수가 뭔지는 우리가 1월 첫째 주 조세 총론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해봅시다. 우리가 보통 징수라는 것은 우리가 어려운 말로 이야기하면 가세근자가, 우리가 쉬운 말로 이야기하면 세무공무원이 우리가 세액을 결정하고, 그러니까 가세근자가, 세무공무원이 세액을 결정하고, 가세근자가 말 바꾸면 세무공무원이 납세 고지서를 고지하여 징수하는 걸 우리가 보통징수, 다른 말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부가가세제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단 보통징수 부가가세가 뭔지 개념부터 잡으셔야 돼요. 우리가 보통징수 부가가세라는 것은 우리가 누가 가세근자가 말 바꾸면 세무공무원이 세액을 결정하고 가세근자 말 바꾸면 세무공무원이 납세 고지서를 고지하여 징수하는 걸 보통징수, 다른 말로 부가가세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보통징수 개념을 이해하셨으면 지금부터 이제 이걸 잡으셔야 됩니다. 재산세는 보통징수하는 조세입니다. 재산세는 세무공무원이 세액을 결정하고 세무공무원이 납세 고지서를 고지하여 징수해요. 자, 그래서 재산세는 세무공무원 입장에서 판단하셔야 되고 세무공무원 입장에서 결정하셔야 됩니다. 왜? 세무공무원이 세액을 결정하고 세무공무원이 납세 고지서를 고지하여 징수해요. 그러니까 이 재산세는 우리 입장에서 판단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재산세는 납세 의무자가 세액을 결정하고 납세 의무자가 신고하는 조세가 아니에요. 아니고 누가? 세무공무원이 결정하고 세무공무원이 징수합니다. 그래서 재산세는 항상 세무공무원 입장에서 바라보셔야 되고 세무공무원 입장에서 결정하셔야 돼요.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세무공무원이 부가징수하기 때문에. 근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2주 전에 4주 전에 봤던 조세들하고는 다른 거예요. 우리가 취득세, 양도소득세는 납세 의무자가 신고 납부하는 조세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보셔도 돼요. 근데 재산세는 세무공무원이 결정하고 세무공무원이 징수하기 때문에 항상 세무공무원 입장에서 바라보셔야 되고 세무공무원 입장에서 판단하셔야 됩니다. 이걸 못 하시면, 그러니까 세무공무원 입장에서 판단하셔야 되지 내 입장에서 판단을 하시면 오늘 재산세를 여러 군데를 이해를 못 합니다. 요거 꼭 정리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재산세 성격으로서 추가하셔야 될 거. 재산세는 실질가세, 다른 말로 사실가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우리가 재산세는 실질가세, 다른 말로 사실가세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공부상 현황을 보고 판단하시면 안 되고 사실상 현황을 보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재산세를 이해하기 위해서 아셔야 될 기본 특징이에요. 여기까지를 기본 특징으로 잡으시고 여기다가 이제 하나 추가로 보셔야 될 게 있습니다. 뭐를 보셔야 되냐면은 우리가 일반 건물 부속 토지하고 우리가 주거용 건물 주택 부속 토지는 부동산 보유 관련 조세를 부과하는 방식이 다르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되고 이걸 알고 계셔야 오늘 수업 따라오는 이야기 두 군데를 이해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걸 이제 좀 미리 좀 설명을 하면, 자, 일반 건물과 일반 건물 부속 토지는 건축물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 물분 재산세를 별도로 부과하고 부속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분 재산세를 별도로 부과하고 우리가 건물분 재산세는 7월 말에 징수하고 토지분 재산세는 9월 말에 징수를 합니다. 그래서 상가 건물 가지고 계시는 분들 7월 달에 납부한 거는 뭡니까? 건물분 재산세고 9월 달에 납부한 건 토지분 재산세예요. 뭐 여기까지는 뭐 헷갈릴 거 없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주택이 문제예요. 우리가 주택과 주택 부속 토지는 소유자가 다르더라도 우리가 주택과 주택 부속 토지는 소유자가 다르더라도 주택 건물과 주택 부속 토지의 합산된 금액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소유자가 달라도.
이걸 가지고 시험 문제에서 가끔 한 번씩 뭡니까? 장난을 쳐요. 이렇게 장난을 쳐요. 우리가 주택과 주택 건물 부속 토지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소유자별로 각각 세율을 적용한다.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소유자가 다르다는 그 말에 정신이 혼미해져 가지고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봤을 때는 소유자가 다르면 따로따로 부과할 것 같지요. 이거 우리 생각이에요. 우리 생각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게 시험에 가끔씩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택과 주택 부속 토지는 소유자가 달라도 주택 건물과 주택 부속 토지의 합산된 금액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 이때 부과된 재산세의 2분의 1은 7월 말에 징수하고 나머지 2분의 1은 9월 말에 징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택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뭐라고 착각하냐면은 재산세를 1년에 2번 내는 걸로 착각합니다. 그 밖에서 봤을 때는 뭡니까? 2번 낸 것 같지요. 근데 2번 낸 게 아니고 2번 나눠서 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간혹 보면은 그런 분들,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7월 달에 분명히 재산세 냈는데 9월 달에 고지서가 또 나오잖아요. 그러면 구청에 전화합니다. 7월 달에 내 주택 재산세 냈는데 고지서가 잘못 나온 것 같답니다. 잘못 나온 게 아니고 주택 재산세는 2분의 1은 7월 달에, 2분의 1은 9월 달에 이렇게 2번 나누어서 징수해요. 그래서 9월 달 주택 재산세가 잘못 나온 게 아니고 제대로 나온 겁니다.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재산세를 공부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들을 알고 계시면 지금부터 따라오는 이야기들이 다 이해가 되는 거고, 이런 성격들을 모르시면 따라오는 이야기 한 5군데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를, 재산세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여기까지를 먼저 잡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성격들을 가지고 지금부터 재산세를 한번 이해를 해 봅시다. 자, 교재 138페이지입니다. 자, 교재 138페이지 가셔가지고 우리가 재산세와 관련해가지고 첫 번째 보셔야 될 이야기, 우리가 재산세를 납부해야 할 납세지가 우리가 소유하는 자의, 그러니까 소유하는 자의 주소지인지 가세, 물건, 소재지인지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2주 전에 공부한 이야기 아니면 1월 첫째 주에 공부한 이야기를 가져오셔야 됩니다. 우리가 2주 전에도 보셨고 1월 첫째 주에도 보셨습니다. 우리가 부동산 관련 조세의 납세지는 어떻게 된다? 부동산 관련 국세냐, 부동산 관련 지방세이냐에 따라 납세지가 다르다라는 걸 구분하라 그랬습니다. 자, 국세는 주소지고 지방세는 소재지 아닙니까? 자, 그러면 가봅시다. 국세는 주소지고 지방세는 소재지인데, 자, 금방 보셨습니다. 재산세는 국세가 아니고 지방세 아닙니까? 그래서 재산세는 국세가 아니고 지방세이기 때문에 재산세 납세지는 보유하는 자의 주소지가 아니고 가세, 물건, 소재지, 시, 군, 구입니다. 그 다음에 교재 138페이지 재산세 납세 의무자. 자, 지금부터 재산세 납세 의무자를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데, 이 재산세 납세 의무자가 우리 시험 문제에서 정답으로 나오든 따라 나오든 어쨌든 간에 시험장에 자주 나타납니다. 시험 운이 그럭저럭 있으면 정답으로 출제가 될 거고, 시험 운이 찌질이도 없으면 그냥 우정 출연합니다. 하여튼 자주 나타나니까 직접적으로 나오든 간접적으로 나오든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자주 출제되는 지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재산세 납세 의무자를 많이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데, 자, 일단 기본적 개념부터 이야기합시다. 자, 조금 전에 이렇게 배우셨습니다.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그랬지요. 그래서 재산세 납세 의무자를 단순 정리하면 6월 1일 현재의 소유자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지금부터 기본적으로 두 가지 개념을 잡으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개념 잡으셔야 될 거, 재산세 납세 의무자가 언제의 소유자인지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언제? 6월 1일 현재의 소유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알고 계셔야 될 거, 재산세 납세 의무자가 6월 1일 현재 어떤 소유자인지를 구분하셔야 되는데, 일단 요거와 관련된 이야기부터 설명을 마무리해 볼게요. 우리가 재산세 납세 의무자와 관련해서 첫 번째 알고 계셔야 될 게 언제의 소유자인지를 알고 계셔야 되는데, 6월 1일 현재의 소유자입니다. 그럼 요게 이제 시험에 나오면 이런 것들을 물어봐요. 첫 번째 어디 물어보냐면은 교재 139페이지 거기 참고학습. 그러니까 교재 139페이지 참고학습 거기 2번부터 봅시다. 자, 가세 기준 1에 가세 대상 물건의 소유권이 양도 양수된 때에는 누구를 납세 의무자로 할 것인지, 이걸 시험 문제에서 참고 개념으로 어쩌다 한 번씩 물어봅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참고 사항으로 이런 것들을 알고 계셔야 되는데, 자, 첫 번째 참고로 알고 계셔야 될 거, 자, 그림으로 설명해 봅시다. 갑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을에게 가세 기준일인 6월 1일 날 양도 양수했을 때, 재산세 납세 의무자가 양도인인지 양수인인지, 우리가 가세 기준 1에 양도 양수했을 때의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양도인이 아니고 양수인입니다. 표현을 바꾸면 매도자가 아니고 매수자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알고 계셔야 될 거, 교재 139페이지 참고학습 1번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사실상 소유자란 취득세 취득 시기가 도래되어 해당 재산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이 말의 의미를 알고 있어야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갑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을에게 아래와 같이 매매했을 때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자가 누구냐 이를 물어봅니다. 요게 우리 시험 29회 때 아니면 30회 때 종합부동산세 기출 지문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해가지고 맞는 지문으로 요게 나왔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이제 문제를 만들어 볼게요. 자, 갑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을에게 2020년에 아래와 같이 매매를 했을 때, 자, 매매 계약일은 5월 1일,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은 5월 31일, 사실상 잔금 지급일은 6월 2일, 등기 접수일은 6월 3일. 아래와 같이 매매했을 때 올해의 재산세 또는 종합부동산세의 납세 의무자는 갑입니까? 을입니까? 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문제가 이렇게 매매 날짜가 주어지면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의 납세 의무자를 판정하는 문제가 시험에 나오면 여러분들은 제일 먼저 뭐 하셔야 되냐면은 제일 먼저 취득 시기부터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왜 취득 시기부터 확인하셔야 되냐면은 취득 시기가 확인되어야, 말 바꾸면 권리 변동 발생 시점을 확인해야 6월 1일 현재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구분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소유자예요. 자, 그러면 요 조건대로 판단해 보십시오. 취득 시기는 매달 며칠입니까? 이때 자, 금방 읽어본 말의 의미를 알고 계셔야 돼요. 금방 참고 학습 1번에서 뭐라고 읽어보셨냐면은 사실상 소유자란 취득세, 취득 시기가 도래하여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고 읽어보셨거든요. 그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은 이거예요. 이때 취득 시기를 판단할 때 민법상, 법률상 취득 시기를 가지고 판단하시면 안 되고 취득세, 취득 시기를 가지고 취득 시기를 판단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민법상 권리변동 발생 시점을 가지고 취득 시기를 판단하는 게 아니고 같은 지방세인 취득세 취득 시기를 가지고 취득 시기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2주 전에 아니죠. 시간이 많이 지났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중간에 뭐 수업이 좀 연기가 되는 바람에 좀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봅시다. 언제 보셨냐면은 2월 셋째 주. 그러니까 우리가 2월 달에 우리가 2월 셋째 주 정도에 봤습니다. 우리가 셋째 주 강의할 때 취득세, 취득 시기를 공부하셨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자, 이렇게 공부하셨어요. 우리가 매매 등 유상승계 취득 시의 취득세 취득 시기는 국, 수, 공, 판, 법의 유상승계 취득으로 매매 계약서에 기록된 거래 사실이 객관적인 경우에는 사실상 잔금 지급일을 취득 시기로 보고 개인간 일반 매매 거래로 그러니까 개인간 일반 매매 거래로 계약서에 기록된 거래 사실이 객관적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을 취득 시기로 보고 요게 조건이 붙었지요. 그러나 잔금 지급일보다 등기를 먼저 한 경우는 등기일을 취득 시기로 본다 그랬습니다. 요게 우리가 2월 달에 공부한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뭡니까? 개인간 일반 매매 아닙니까? 개인간 일반 매매로 계약서에 기록된 거래 사실이 객관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를 취득 시기로 봐요?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인 5월 31일을 취득 시기로 보는 것이 원칙이고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보다 등기를 먼저 하면 등기를 취득 시기로 보는데 등기 먼저 한 거 아니지요. 그래서 취득 시기는 언제냐면은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인 5월 31일 날 취득한 것으로 봐요. 그러면 5월 31일 날 취득했으면 6월 1일 현재 소유자는 누굽니까? 매수자 을아닙니까? 그래서 자, 이 조건에 의했을 때 6월 1일 현재 소유자는 을이에요. 그래서 올해의 2020년도의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자는 을. 이렇게 답을 찾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취득세, 취득 시기를 구분 못 하시면 문제가 이렇게 나왔을 때 재산세 납세 의무자가 혼란스러워져요. 그래서 이제 2주 우리가 이제 정상적으로 진도가 나갔다면 우리가 2주 전에 봤던 취득세 취득 시기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뭐 그래서 우리가 2월 달 수업을 아직 못 들으신 분들은 일단 이때 취득 시기를 취득세 취득 시기로 판단해야 된다는 거, 요 말만 주의하시고 요 이야기는 우리가 5월 달에 다시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요 설명은 마무리 짓도록 하고, 자, 그다음에 이제 교재 138페이지입니다. 그러니까 교재 138페이지 거기 갈로 1 그러니까 138페이지 원칙
갈로 1번입니다. 공유재산인 경우. 우리가 공유재산인 경우 재산세 납세 의무자가 누구인지를 참고로 알고 계셔야 되는데, 자, 공유재산인 경우. 자, 일단 요 이야기를 좀 합시다. 우리가 법은 상식에 기초를 하고 법은 윤리도덕에 기초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우리가 A주택을, 그러니까 A주택을 갑하고 을이 95%대 5%의 지분으로 공동 소유를 하고 있는데, A주택에 대하여 부과된 재산세가 100만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 재산세 100만 원을 공유자 갑과 공유자 을이 어떻게 나누어서 부담하는 게 상식입니까? 소유 지분별로 나누어서 부담하는 게 상식 아닙니까? 그래서 교재 138페이지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그 지분근자를 납세 의무자로 본다.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은 이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자, 공유재산인 경우 재산세 납세 의무는 어떻게 한다? 소유 지분별로. 그러니까 소유 지분별로 나누어서 유식한 말로 안분하여 부담한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상식입니다. 그래서 물어볼 일이 없다. 왜? 상식이니까. 자, 그런데 요게 상식적이지 않는 이야기가 요게 하나 추가가 됩니다. 거기 갈로 아닙니까? 자, 그 갈로 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 요게 우리 시험에 어쩌다 한 번씩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봐요. 우리가 여기까지는 상식 아닙니까? 여기까지는 상식이기 때문에 정답으로 물어보는 경우 99% 없고요. 혹시 물어보면 여기 물어봐요. 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현실적으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법은 현실적이어야 되거든요. 법은 상식적이어야 되고 윤리 도덕적이어야 되고 현실적이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지금부터 현실적으로 접근을 해봅시다. 자, 공동 소유 등기를 했는데 지분 표시를 안 했다. 무슨 의미입니까? 아니, A주택 등기부를 열람을 해보니까 공동 소유 등기가 되어 있는데 지분 표시가 안 되어 있답니다. 무슨 말이에요? 지분이 같다는 이야기지. 지분이 같으니까 굳이 지분 표시를 할 필요성을 못 느낀 거지. 지분이 다르면 지분이 많은 자는 기필코 지분 표시 하락합니다. 그게 동물적인 본능이에요. 그래서 봐요. 지분 표시가 없다는 얘기는 지분이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균등하게 나누어서 부담합니다. 왜? 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는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간주하니까. 요 이야기가 우리 시험에 어쩌다 한 번씩 나오기 때문에 요거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우리가 요 시점과 관련해서 참고하셔야 될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를 보셔야 되냐면은 여기를 보셔야 됩니다. 어떤 소유자인지. 자, 어떤 소유자인지를 보셔야 되는데, 자, 예를 하나 드러나놓고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하나 해볼게요. 우리가 갑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을에게 5월 30일자로 매매를 완료했습니다. 5월 30일자로 잔금을 주고 받았다고요. 자,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직 등기를 안 했다고 가정합시다.
자, 그러면 요 조건대로 판단을 하면 재산세를 부과하기 위한 가세 기준 1, 6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아직 안 했기 때문에 공부상 소유자는 매도자 갑입니다. 근데 5월 30일자로 잔금을 주고 받았기 때문에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는 매수자 을이에요. 그러면 공부상 소유자와 사실상 소유자가 다를 때는 어떤 소유자를 납세 의무자로 할 거냐 이 말입니다. 자, 교재 138페이지 원칙입니다.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를 납세 의무자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우리가 원칙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공부상 소유자가 아니고 사실상 소유자가 원칙이에요. 그럼 확인해 봅시다. 왜 공부상 소유자가 아니고 사실상 소유자가 원칙입니까? 재산세 성격을 생각하셔야 돼요. 재산세는 실질 가세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질 가세하기 때문에 사실 가세하기 때문에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를 때는 공부상 현황에 관계없이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해요. 그래서 공부상 소유자가 아니고 사실상 소유자가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그냥 참고하시면 되는 거고, 그럼 지금부터 이제 어디에다가 공부 중요 포인트를 두셔야 되냐면은 교재 139페이지 거기 2번 예외. 그러니까 2번 예외 의제 납세 의무자, 요게 시험에 자주 나와요. 지금부터 이제 의제 납세 의무자를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바꾸면 사례별, 그러니까 구체적 사례별 납세 의무자를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데, 지금부터 별도로 필기를 좀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 교재는 법 조문을 그대로 옮겨놨고, 우리 교재는 사례별 납세 의무자를 정리하면서 누가 원칙인지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예외만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교재에 있는 대로 정리를 하시게 되면 문제를 풀 때 실수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별도 필기를 좀 하셔야 되는데 총 7개 사례를 보셔야 됩니다. 자, 일단 읽어보고 이야기해 봅시다. 자, 예외 1번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공부상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가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 소유자를 납세 의무자로 본다. 자, 그럼 이 이야기를 지금부터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자, 시험 문제에서 매매 등으로, 그러니까 매매 등으로 권리 변동 발생 시의 재산세 납세 의무자가 시험에 나오면 여러분들은 권리 변동 사실을, 그러니까 권리 변동 사실을 신고한 경우인지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인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왜 그런지 제가 예를 들어서 이야기해 볼게요. 자, 갑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을에게 5월 30일자로 매매를 완료했는데, 자, 아직 등기를 안 했다고 가정을 해 봅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매매 등으로 권리 변동 발생 시의 재산세 납세 의무자가 시험에 나오면 권리 변동 사실을 신고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하셔야 되는데, 자, 제가 아까 재산세 성격에서 뭐라고 이야기 드렸냐면은 재산세는 세무 공무원이 세액을 결정하고 세무 공무원이 납세 고지서를 고지하여 징수하는 보통 징수하는 조세이기 때문에 항상 세무 공무원 입장에서 판단하시라 그랬습니다. 자, 지금부터 세무 공무원 입장에서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럼 지금부터 세무 공무원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보십시오.
자, 갑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을에게 5월 30일 날 매매한 사실을 해당 시, 군, 구청에 신고를 하면 구청 재산세 담당 공무원은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가 을이라는 걸 알고 있지요. 그래서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사실상 소유자예요. 우리가 권리 변동 사실을 시, 군, 구청에 신고하면 재산세 담당 공무원은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소유자에게 재산세를 부과해요. 자, 그런데 갑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을에게 매매한 사실을 시, 군, 구청에 신고도 안 하고 등기도 안 하면, 신고도 안 하고 등기도 안 하면 구청 재산세 담당 공무원은 갑의 소유 부동산이 을에게 매매된 걸 모르지요. 구청 공무원은 이 부동산을 갑이 계속 소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매매된 걸 모르니까. 그래서 구청 공무원은 누구에게 재산세 부과합니까? 공부상 소유자 갑에게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왜? 갑의 소유 부동산이 을에게 매매된 걸 모르니까. 그래서 권리 변동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소유자가 따로 있다라는 걸 세무 공무원이 알 수가 없는 경우, 이때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공부상 소유자예요. 그래서 결론, 권리 변동 발생 시의 재산세 납세 의무자가 시험에 나오면 권리 변동 사실을 신고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시고, 신고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 납세 의무자가 다르다라는 걸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셔야 될 이야기. 자, 공부상 개인 명의로. 자, 공부상 개인 명의로 등재된 사실상 종중 소유 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 의무자. 우리가 공부상 개인 명의로 등재된 종중 소유 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 의무자가 시험에 나오면 여러분들은 종중 소유임을 신고한 경우인지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인지를 확인하시고 납세 의무자가 다르다는 걸 구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계시는 이 건물이 종중 소유재산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 건물이 밀양 박씨 소유 건물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계신 이 건물이 밀양 박씨 종중 소유재산이에요. 자, 그럼 이제 제가 이야기를 만들어 볼게요. 자, 이 건물은 밀양 박씨 종중 소유재산인데, 우리가 공부에는 우리가 이제 밀양 박씨 28대 종손인 갑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다고 가정합시다. 저는 밀양 박씨가 아니라서 지금 현재 이 건물이 어떻게 되는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 관심도 없고요. 어차피 내 것도 아닌데.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놓고 지금부터 이제 설명을 해볼게요. 자, 공부상 개인 명의로 등재된 종중 소유 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 의무자가 시험에 나오면 종중 소유임을 신고했는지 안 했는지 구분하셔야 돼요. 자, 종중 소유임을 시, 군, 구청에 신고하면 재산세 담당 공무원은 사실상 소유자가 종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고, 우리가 종중은 개인으로 간주됩니다. 그래서 이때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종중이 재산세 납세 의무자입니다. 왜?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사실상 소유자가 원칙이니까. 자, 그런데 종중 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종중 소유임을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해당 구청
재산세 담당 공무원은 이 부동산이 종중 소유 재산이라는 걸 모르고 공부상 소유자가 소유자인 걸로 알고 있지요. 그래서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누굽니까? 공부상 소유자. 그래서 결론, 종중 소유임을 신고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 다르다. 자, 그 다음에 교재 거기 139페이지 거기 예외 갈로 2번에 상속이 개시된 재산, 요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상속이 개시된 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 의무자가 시험에 나오면 상속받은 자 명의로 등기한 경우인지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인지 확인하시고, 자, 그 다음에 누가 상속을 받았는지 시군구청에 신고한 경우인지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인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해놓고 지금부터 이제 마무리해 볼게요. 상속이 개시된 재산에 대하여 등기도 안 하고 신고도 안 하면, 상속이 개시된 재산에 대하여 등기도 안 하고 신고도 안 하면, 자, 세무 공무원은 자, 사망 신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상속이 개시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세무 공무원은 누가 상속 받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맞잖아요. 등기도 안 하고 신고도 안 하면 세무 공무원은 누가 상속 받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구에게 재산세를 부과하냐면은 보편적 말로 이야기하면 대표자. 근데 이걸 세법에서는 뭡니까? 어려운 말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주된 상속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쉬운 말로 그냥 대표자를 납세 의무자로 한다 하면 우리가 바로 알아들을 긴데, 괜히 어렵게 뭡니까? 주된 상속인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자, 봐봐요. 상속이 개시된 재산에 대하여 등기도 안 하고 신고도 안 하면 세무 공무원은 누가 상속 받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대표자인 주된 상속인에게 재산세를 모두 다 부과하기 때문에 주된 상속인이 모두 납세 의무를 부담하셔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주된 상속인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냐면은 민법상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자를 이야기합니다. 실제 상속받은 지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민법상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 경우 그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사망하신 분의 배우자. 배우자도 있잖아요. 같은 날 동시에 죽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뭡니까? 사망하신 분의 배우자예요. 우리가 자녀들보다는 사망하신 분의 배우자의 민법상 상속 지분이 더 높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된 상속인은 보편적으로는 사망하신 분의 배우자가 됩니다. 자, 그런데 사망하신 분의 배우자가 없으면 자녀들만 있으면 상속 지분이 똑같지요. 아들, 딸 구분 없이 하나 지분을 가지잖아요. 그럼 그래서 이제 추가 설명이 붙는 겁니다. 그러나, 상속 지분이 가장 많은 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그러니까 상속 지분이 가장 많은 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이게 이제 어떤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냐면은 사망하신 분의 배우자는 없고 자녀들만 있는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하신 분의 배우자가 없고 자녀들만 있으면 상속인들의 상속 지분이 똑같잖아요. 그래, 이게 뭡니까? 이걸 어려운 말로 상속 지분이 가장 많은 자가 2사람 이상인 경우에는
이때는 누구를 주된 상속자로 보냐면은 연장자. 누굽니까? 장남 아니면 장녀. 첫째가 남자면 장남이 되는 거고 첫째가 여자면 장녀가 주된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야기를 바꿉시다. 상속이 개시된 재산에 대하여 등기를 하거나 신고하거나, 자, 둘 중 하나를 하면, 등기하든지 신고하든지 둘 중 하나를 하면 세무 공무원은 누가 상속받았는지 알 수 있지요. 그래서 재산세 납세무자는 누구냐면은 보편적 말로 이야기하면 상속받은 자. 짧게 줄여서 상속인. 그래서 결론. 상속이 개시된 재산의 재산세 납세무자는 어떻게 된다? 등기 여부, 신고 여부에 따라 다르다. 자,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잠시 휴식했다가 나머지 이야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10분 쉬었다 할게요.